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법을 위법하였는지, 교통량 조사 왜곡이란 무엇인지, 교통량 조사 왜곡 사례, 수원시 정자동 중심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양평에서 사용된 교통량 조사 왜곡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 하면 도로 용량에 관한 거였습니다. 도로 용량. 도로 용량에 관한 것이었고, 도로 용량이라는 그 교통과학적 그 해석은 단위 시간당 유출이 됐습니다. 그거를 척도를 한 거예요. 그럼 도로를 평가할 때 보통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도로 용량,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여부,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여부, 도로 용량, 상충, 그 다음에 총 통행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변 교차로, 신호기 교차로의 지체도를 평가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척도 네 가지를 머리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량 조사하기 전에 이 일방통행인가 고속도로의 그 방향과 종점에 대해서 딱 보면 얘가 어떻게 될 거라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 의견을 써달라고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주거나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죠. 검토해줘, 너희들의 의견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교통량 조사 전 얘들이 검토한 의견입니다. 주변 교차로 및 상태를 보고서. 그런데 이 검토 의견서 자체가 허위예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로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어요. 국민을 속이고 기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까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자꾸 교통용 조사를 왜곡을 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허위 말도 안 되는 교통량 검토 의견서를 보내는 이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고, 그러고 인한 피해 당사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국민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무엇 잘못 수사했는지를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의식적으로 깨어서 있었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듭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정자동 중심상가 3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수원시입니다. 여기 이 교차로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딱 백설마을 사거리, 득연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 좌회전 신호가 들어갑니다. 이게 직좌 동시 신호일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일방 통행이 이 방향으로 돼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올리는 방향, 이 방향이죠. A 구간입니다. A 구간은 뭐라고 있냐면 등등등 하면서 도로 용량이 증대 및 상충 감소를 기할 수 있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도로 용량이 증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좌회전을 쐈는데요, 들어가지 못해요. 시간당 유출입대수인데. 그리고 일리 들어와서 또 좌회전을 했는데요, 들어와서 이쪽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 이 방향이라. 그러면 도로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라인 자체만 보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좌회전 해가지고 진입이 안 되죠? 좌회전 해가지고 우회전해서 또 진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좌회전 신호기가 먹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모든 차량을 어디다 쓰냐면 득연사거리에서 유턴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호기 교차로에는 거의 좌회전이 쓸모가 없죠. 여기 이 블록을 진입하는데. 그래 놓고 이 득연사거리 유턴하고 생기죠.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유턴하고 보행자가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차량을 여기서 유턴 차량을 많이 늘려놨으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공간이 협소하면 유턴을 소화할 만큼의 도로 공간이 안 나오면 도로를 또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허위 의견이죠. 얘네들은
신호기를 안 보는구나. 이 새끼들은. 딱 거기서 촉이 오는 거죠. 아, 이 새끼들은 이 검토의견서를 보냈을 적에 신호기를 안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의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이 일방통행의 교통안전시설인데 이 신호기하고 적합한지를 수시로 해당 경찰관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면 뭐다? 공무원 새끼도 일 안 한 거다. 그런데 이놈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담당 공무원까지 만났었어요. 이게 2019년도 이야기인데 그래 놓고 또 왜곡을 합니다. 두 번째 왜곡입니다. 보시죠. 자, 제가 분명히 척도를 세 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교통량 조사하면 나오는데 교통량 조사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용역사들까지도, 이놈의 새끼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얘네가 진짜 직권남용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에 관한 도로 교통량 조사에 대한 왜곡에 관한 직권남용죄인데 내가 이때도 고소를 했는데 이 새끼들 하나도 처벌하지도 않고 경찰관이 수사하지도 않았어요. 자, 보시면 교통량 조사를 했으면 세 가지 척도가 있잖아요. 그죠? 통행거리, 그죠? 총 통행거리입니다. 상충 횟수, 유출입 대수야.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세 가지 척도가 있잖아요. 상충 횟수, 총 통행거리, 차량 대수, 또 하나가 더 있죠. 주변 교차로 지체 여부 등이죠. 그러면 이 일방통행 보세요. 대안 1과 대안 2는요. 이 백설마을 사거리에서 좌회전 했을 적에 진입이 안 되니까요. 도로 용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보세요. 대안 1과 대안 2를 보세요.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대안 2는 대안 현황과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대안 3은 도로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신호기 쐈을 적에 들어가는 거죠. 심장에서 피를 토했는데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망가진 도로를 대안 1과 대안 2로 만들어 온 거예요. 누가? 도로교통단 애들이. 예. 그걸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 심의결정서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우회거리와 상충횟수만 비교해놨어요. 그리고 도로 용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요. 이런 심의결정을 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죠?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의 의혹 제기가 도로 용량에 관한 거예요. 도로 용량을 왜곡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종점을 변경했는데 도로 용량이 늘어나는데 원희룡이가 발표한 거로 이 주장에 의하면 이게 왜곡이 되면 거꾸로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교통량 조사 분석 결과 내놔라. 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 특검 애들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받았냐면 여기 이 심의 결정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니네 교통량 조사 했었네? 근데 왜 공청회 때는 다 공개 안 했어? 권익위원회에다가 내가 민원 접수를 했죠. 여기 보니까 교통량 조사한 거 있는데 왜 공청회 때, 주민 공청회 때 왜 공개 안 했어?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죠. 아주 고의적으로 이 새끼들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직권남용이죠. 어떻게 보면 직무를 남용을 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죠. 국민의 한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이런 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안 받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는 왜 철저하게 수사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숱하게 고소질을 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교통량 조사를 한 거에 보시면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척도의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기 네 군데, 여기 네 군데 포인트들은 에워싸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여기에 그 두견사거리에 지체도를 뽑아야 되거든. 여기 두견사거리에. 그죠? 왜냐하면 이 방향을 일리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이렇게 하면 대안 1로 하면 야, 여기 두견사거리 지체도가 늘어나니까 야, 이거 빼 이렇게 교통량 조사를 해온 거예요. 야, 이거 밝혀지면 우리 좆대. 왜? 과거에 우리가 일방통행 거꾸로 그려놨으니까. 이거를 15년 동안 왜곡해온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를까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바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곡은 누가 했다? 이 교통량 조사한 분석 결과를 안 내는 놈들이 실질적으로 왜곡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검에다 얘기했죠. 예? 대검찰청에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통량 조사 분석 결과부터 내놔라. 그래야 의혹이 해결이 되는 거다. 그런데 계속 얘네들은 그 자료는 안 주고 숨겨놓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누가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서 그 수사 공개를 한 특검 결과를 어떻게 믿어요? 김건희가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팩트로 국민들이 알고 싶고 국민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해서 만든 건데 이걸 어느 날 순간 다 엎어쳐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세요. 양평군 도시계획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하게 돼 있냐. 고속도로의 종점을 설정할 적에는요.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청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요. 이렇게 국민 대다수의 불편을 주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나 행정법에 명백히 주민 설명회 공청하게 되어 있고 교통 안전시설 등 심의 시행규칙에도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것들을 하루아침에 장관이 돼가지고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땅에 있었던 그 종점, 강상면의 종점을 뭐 한다고? 고속도로 개통한다고? 어디죠? 강상면에 있던 걸 양서명으로 뒤집어 엎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다 개박살 내는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조사 수사를 하니까 엉뚱한 거 조사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들이, 특검애들이 180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선동질 하니까 뭐가 묻히냐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지는 거예요. 팩트는 뭐다? 교통량 조사 분석 결과를 내놔라.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판단한다? 국민이 판단한다. 왜? 그 도로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지 왜 특검이 판단하냐고요. 왜곡했는지를. 아주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도로에 대한 참정권을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사라고요. 그런데 엉뚱한 놈이 엉뚱한 놈을 수사하고 있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납득이 돼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무엇을 누가 왜곡했는지를 밝히라 이겁니다. 핵심 결론은 그겁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2016년도 9월 20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에 공청회를 합니다. 이 양평군 2030 도시군 계획의 교통망에 관한 이야기였었죠. 보시면 에로 구간이라는 걸 명시를 했어요. 이게 교통량에 대한 그걸 확인해서 미래의 도로망을 계획하는데 현재의 2016년도에 공청회를 했고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대안을 세웠냐? 어디가 문제냐? 다 협의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죠. 보시면 이게 지금 6호선 양평 IC 양평읍 사이 2호 구간입니다. 여기 4번. 그죠? 여기 4번입니다. 4번. 여기 4번.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돌리고 있는 요 4번이 서비스 수준이 F 용량으로 초과한다. 4번. 여기가 어디냐면 양평 IC와 양평읍이 지금 F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남양주 신원이 서비스 수준이 F로 용량을 초과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면 3번이에요. 신원이 이쪽이 있어요. 예, 드물머리 입구 쪽이죠. 여기가. 또 F 수준으로 초과하는 것을 검토되어 6호선 전체 축에 대한 우회도로의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의 건설을 6번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군 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F 수준이 3번 E 수준, 4번 D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명백히 표시되어 있죠. 여기 3번, 여기 이쪽에 4번,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를 건설을 하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 종점에 대한 표시예요. 이게. 예? 그럼 이게 이미 도시군 계획을 했을 때부터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의 고속도로 종점이 결정이 된 거야.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데 누가 2016년도 이후에 예타를 통과시키면서 이 강상면의 종점을 누가 양서면으로 옮겼느냐가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합의된 의견을 무시해서 지 임의대로 종점을 변경한 놈이 누구냐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야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이렇게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얘네들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다 빠그레터 놓고 도로망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야. 6호선 지방 이 국도의 그 지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와 그 당시 2016년도에 경기도지사와 이재명이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현미가 이 우회도로 6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개통시킬 계획을 다 상위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야. 근데 이걸 다 무마시켜버리고 빠그러뜨리고 이 종점을 고속도로 종점을 옮겼다고. 누가 이놈을 잡아다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지. 지금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있는지를 특검이 지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가로망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전부 다 이렇게 해왔고 이거에 대안을 세웠던데 이거에 맞춰서 지금 서비스 수준을 다 평가를 해놔가지고 지금 대안을 세워서 고속도로 종점을 이쪽에다 박아놨는데 그럼 이 조사 결과가 다 뭐가 돼버렸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이 반쯤 나간 놈들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를? 일방통행과 마찬가지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하게끔 되어 있으면 교통량 조사를 한 거를 투명하게 다 팩트를 다 공개해줘야 되잖아. 주민이 도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모든 민주주의적 절차를 다 빠그러뜨려 놨다니까. 그놈들이 누군지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놈들을 잡을 놈들이 없다라는 거지, 검사들 중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양평군의 교통계획이에요. 자, 왼쪽이 지금 보시면 여기 6호선의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6번으로 되어 있죠. 6번에 보면 국도 6호선의 우회도로고 연장이 21.8km예요. 중국연도가 2025년도입니다. 그러면 어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노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노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이제 차가 막히니까 6번 국도로 우회를 연장하는구나. 여기 용문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 고속도로 한번 보자. 요겁니다. 요거 지금 빨간색 이 5번입니다. 요 5번인데 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되어 있어요. 연장이 26.8, 중국 목표년도 203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오른쪽 화면 하단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세운 거죠. 6번 이 국도가 이 두물머리 쪽하고 양평 IC와 읍사무소 간에서 막히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대안을 세운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강화대교 신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화대교 신설. 이게 어딘가 한번 볼까요? 강화대교 신설이면요. 8번입니다. 8번. 8번이면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강화대교가 14번입니다. 14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표시한데 요 구간입니다. 이 14번이 지울게요. 요 14번이 여기 지울게요. 보세요. 이 14번이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데 색깔을 변경해 명확하게 찍어 드릴게요. 자. 어디냐면 14번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파란색 여기 지금 포인터. 예, 여기가 지금 이쪽에 그 강화대교 신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확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여기. 이 노선 확장이 8번입니다. 8번. 8번이면은 강화-강산 간에 여기 8번을 확장하는 거예요. 9번은 뭘까요, 이거? 이게 양근대교예요. 양근대교 확장 계획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죠. 이쪽에, 오른쪽에. 자, 여러분. 이러한 걸 계획을 세웠어.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빠그러뜨리는 거야. 그걸 가만 내비려둬요? 예타하면서? 고속도로가 아무리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 해도 기본 절차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빠개트린 놈을 잡아와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노란색 포인터가 뭐냐면, 이 노란색 포인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고속도로의 노란색 포인터입니다. 여기가 지금 청계리고요. 여기가 양서면이고, 여기가 강상면입니다. 예. 이게 양근대교가 지금 확장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화대교 신설이 이제 그 계획에 잡혀 있었고, 2030년도에. 그 다음에 남양평 IC에 여기 고속도로 종점이 있었는데, IC와 JC를 같이 둘 수가 없어요. 김건희가 지랄 발광을 떨어도요, 안 되는 겁니다. IC와 JC를 같이 설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IC를 갖다가 붙여서 여기 또 IC에다가 접속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교통공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가 되는 거지. 야, 김건희가 시켰대. 대통령이 지시했대. 대통령이 지시해도 못하는 게 있는 거야. 기술적으로 안 돼. IC하고 IC를 어떻게 묶어. 그래서 가지고 이 IC와 JC를 분리시켰더니 소통성 안정성 때문에 분리시키고 여기에 예타 통과한 걸 일리 옮겼더니 특혜 의혹으로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좋아. 특혜 의혹 좋단 말이야. 그럼 니들이 밝혀.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놈들이 밝혀야 될 게 뭐냐면 이 6번 국도가 분명히 2030년도에 2016년도에 오빈역에서부터 양평 IC까지 차가 막혀. 여기 양평역에서부터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면 특검을 하면서 여기 교차로 양평 소방서 인근 여기 교차로 왜 6번 국도와 37번 국도가 합류되는 이 교차로 그 다음에 가평 가는 이 노선에 대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다 평가해야 된다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양근대교 넘어와서 이 다리 넘어와서 유입되는 양 그 다음에 여기 아신역 여기 양평 IC 들어간 입구까지 해가지고 1포인트 2, 셋, 넷, 다섯, 6개의 포인터들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 지금 양서면에 있을 때의 JC를 설치하는 것과 이 남양평 IC 위에 둔 JC를 설치할 때 이 6번 국도의 정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특검을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양평군하고 경기도가 해서 빨리 밝혀줬어야지. 그런데 왜 경기도시사는 뭐하고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뭐하고 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딱 알잖아. 여기서가 지체도가 줄고 국도에서의 지체도가 줄고 이 도로 용량 이쪽에 있을 때 도로 용량이 늘어나는 사실을 증명하면 억울하게 이 김건희 여사 지시에 의해서 직권남용해서 처벌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정당하게 자기는 주장할 수 있지. 나는 대한민국 도로를 국도를 막히지 않기 위해서 종점을 나의 스스로의 위지에서 변경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특검이 어떻게 수사 조사를 해? 그렇게 주장했는데 특검이 야, 형 감량해 줄 테니까 했다고 까발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얘네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지. 근데 난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국민이 원하는 건 뭐다?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했고 반영을 했는데 왜 누가 네 멋대로 이걸 빠그러뜨렸냐부터 조사해달라는 건데 한 놈이 없잖아. 왜? 그게 누구 때문일까? 2016년도에 이 도시군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 이 종점을 여기 있던 이 종점을 이 바꾼 예탈 통과시킨 주동자를 잡아내야 된다고. 그게 이 사건의 모든 의혹과 부패를 밝히는 건데 지금 특검이 이상하게 돈 받아서 우리 세금 쓰면서 제대로 밝혀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중앙수사본부가 이거 밝힐까? 밝혔다가 아마 다 죽을걸?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보낸 거 아닌가라고 해서는 의혹이 더 들걸? 계속 논란을 부추긴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조사를 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국도를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익을 증진시켰는지를 명백히 해야지. 나도 그런 억울한 당사자의 피해자예요. 왜? 일방통행 방향 거꾸로 그려놨다고 수차게 있고 종점 바꿔달라고 하니까, 저놈의 새끼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수만 가지 오해를 받고 10여 년을 고생했던 사람이고, 교통량 조사 왜곡을 한 놈들 때문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인데, 더 이상의 피해자는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교통량 조사할 거리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미 이 아신역과 이 양평역의 사이에 F수준이란 말이에요.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으로, 도로법으로 이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려야 되거든. D나 뭐 C 정도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모든 차량이 6번 국도 37번 차량이 다 몰려와가지고, 물론 남양평 IC로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모든 차량이 지금 양평으로 와가지고 양평 IC로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상행성만 몇 터지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여기 양평 IC로 와가지고 여기 합류되는데, 모든 합류된 차량이 여기 와가지고 합류될 때 상충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방향을 이렇게 이쪽의 교통량을 이 6번 국도의 한 축을 이쪽으로 우회시키고 한 축을 양평 IC로 우회시켜서 이쪽에 처리하면 상행선에서 내려오는 놈하고 올라가는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돼서 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제시를 어디다 놔야 돼? 분산되는 위치에다가 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고,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낙후된 쪽으로 도로를 놔주는 게 기본적인 보호법의 취지란 말이야. 그 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랄 떨면서 뭐라고? 특혜 의혹이라고? 그래놓고 JTBC에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통량 조사 안 내놓잖아요. 김건희가 시켰냐만 그것만 충충 나오는 거야. 교통량 조사 결과 내놓고 얘기하라고. 교통량 조사를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특혜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돼가지고 내가 특혜 의혹을 줬다고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시부했을 적에 내가 말하지 마 이 새끼들아, 교통량 조사한 것부터 결과부터 내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전부 다 부실 교통량하고 왜곡시켜놓고 증거자료를 내놓으니까 안 내놓고 숨겨놓고, 결국은 내가 심의결정서를 봐가지고 권익위원회한테 야 교통량 조사한 거 왜 안 꺼내놨어 공청회 때.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 아무런 내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놈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혜를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명백히 내놔야 될 게 뭐냐 하면 교통량 조사한 분석 결과를 내놔라. 그리고 교통량 조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교차의 포인터는 최소한 측정을 하고 이 고속도로 제시에 대해서 어떤 종점이 6번 국도의 지체를 줄여두는가,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까지는요, 국민 아무도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누군지 아세요? 개딸들이나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얘기하지 말란 얘기야.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 가져오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지. 근데 이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알고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누가 법을 위법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누가 먼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요,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은요, 2015년 3월 달에 운영을 착수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겁니다. 2016년 9월 20일경에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요. 2017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계획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계획이 적합한지를 평가받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018년 2월 경기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거예요. 2017년 12월입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18년 2월 달에 승인된 거예요. 그 승인이 됐는데 예탈은 언제 시작했냐면 2019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있었고 1년이 지난 2019년 3월 달에 예비타당성 선정이 된 거죠. 그쵸? 2019년 3월 달이면 언제냐? 자, 보세요. 2019년 3월 달 이재명 재임 기간에 들어가죠. 2018년 21년이니까 2019년 3월이면 김현미 장관도 재임 기간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2019년 3월 달이면 누구예요? 정동균 군수도 재임 기간이에요. 이 세 사람의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경기도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승인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예타를 통과시키는데 그냥 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2016년도 9월 달에 공청회 했던 의견들을 다 배제하고 종점을 막 바꿉니까? 2015년 3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이 고속도로와 6호선 국도의 우회도로와 양근대교와 확장과 양평, 그러니까 강화대교 신설과 88번 국도 확장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그 문서가 있는데, 공청회 결과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그거에 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종점을 막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씨가? 우리가 이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기획위원회에 최종 심의 받은 그걸 빠개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켜서 종점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법에 이재명이한테 위임한 사실이 있는가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번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죠. 다 들어가죠. 예. 광역도시계획이죠. 예.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면 공청회 열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절차를 밟고서 예타를 통과시켰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공청회 개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 일에 있는 주민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2015년도, 16년도에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해놨다가 왜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의견을 듣지 않고 니들 멋대로 노선을 변경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냐? 니네 그거는 직권을 남용한 거야. 법을 위법한 거고. 니네 이 자료 내놔. 도시기획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했고 승인된 거를 니들 임의대로 바꾸려면 공청회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와. 이재명이가 직권을 남용해서 바꾼 건지, 김현미가 직권을 남용해서 예타를 통과시킨 건지, 정동균이가 직권을 남용을 해서 종점을 변경시켜서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통과시킨 건지를 밝혀줘 라고 탄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원, 권익위원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량 조사를 했으면 심의 전에 그 교통량 조사 결과에 대해서 명백히 주민설명회 때 공청회 때 알려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그 고속도로 종점에 대해서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생활의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양평 특검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할 수 있죠. 뭐냐 이거야. 너희들이
공청회를 하지 않고 예타를 통과시켰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걸 받은 거를. 그래서 청계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어. 더군다나 그것도 도로 용량이 줄어드는 곳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시켜놓고 국민들을 머리 위에 도로를 안고 살게끔 한 거야. 이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누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져야 되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죠. 특검에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검찰청에서 내놓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든 국무조정실에서 내놓든 누군가는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명하는 놈이 지금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서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똥 싸놓고 가버렸잖아요. 전부 다. 김현미, 정동균이. 나머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들은 세상에서 있잖아요. 제일 존경받는 부모가 돼 있어요. 공익을 중대히 침해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 사회 구조와 이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좀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절차를 투명하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국민들은 법으로도 깨어나야 되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공익을 중대시 여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국토와 아름다운 도로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세대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선배된 세대로서 남아줘야 이 나라가 부국강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상을 왜 깨우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저는 답답함으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